습관적으로 아이들이랑 톡강을 할 때 되게 토카라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학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신다면은 이제 자체적으로도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중간에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정고등학교 이제 설명회를 들으러 오셨을 텐데요. 이 양정고등학교가 부산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는 양정고등학교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오셨을 거고요. 당연히 남자고등학교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여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양정고등학교 공학 아니었나요? 라고 하시진 않겠죠. 여기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양정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죠?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좀 자부심을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 양정고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네들이 학교에다가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대자를 크게 붙여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자료를 만들어줄 때 저희 학교 앞에다가 대양정고 이렇게 꼭 붙여주세요 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이 양정고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련한 순서는요 5단계로 우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화면에서 나와 있죠. 자,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학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학교 현황에서는 다른 거 없고요. 학생 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혹시 왜 학생 수를 알아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학생 수가 뭐가 중요할까? 라고 했을 때 이 학생 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 등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A, B, C, D, E 등급으로 해가지고 나누게 될 겁니다. 나 A 등급 받았어. 이러면 오야 너 공부 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절대평가에, 죄송해요. 중학교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양정고등학교 1학년 학생 내에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눠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등급을 이제 매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치열해질 거예요. 입시 경쟁이라든 게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지 않게 당황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 수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출이 맞냐 전입이 맞냐라는 거에 따라 인원수에 대한 체크, 앞에서 등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전출입 및 학원 학생 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기준으로 보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5월 기준이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한번 하고 났을 때 내가 이 학교에서 좀 내신 따기가 힘든 것 같아. 그럼 자사고 말고 일반 고등학교로 가서 다른 학교에 좀 내신 따기 유리한 학교로 가서 내가 거기서 이제 성적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학생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양을 우리한테 보여주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과별 학업 성취.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이제 1학년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1학년 작년 이제 그 국어 성적과 관련을 해서 한번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지 양정고등학교가, 그리고 이제 평균은 어떻게 되고 학생들 간의 경쟁은 어떠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고1 교과서죠. 양정고등학교의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무슨 출판사를 쓰게 되는지, 이제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양정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양정고등학교를 희망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교과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년에 갔을 때 이런 교과서를 배우게 되는데 내가 이 교과서를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내신 기출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고등학교 국어 내신은 어떻게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첫 번째 순서부터 살펴보시죠. 학생 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양정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약 1127명. 이 정도 인원이면은 아마 학부모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보통은 한 1400, 1500 이렇게까지도 이제 있었던 당시에 이제 학교를 좀 다녔었기 때문에 좀 약간 학생 수가 적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저출산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학생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는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 치고는 남고 치고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인원수를 보게 되면은 거의 300명대 초반, 그리고 이제 양정고와 좀 많이 비교가 되는 장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명대 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고치고는 인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3학년이 400명, 2학년이 381명, 1학년이 346명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양정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몇 명이냐라고 한다면은 338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줄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구수, 학령 인구수가 점점 줄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내신이나 이런 등급에 있어서는 인원수가 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좀 경쟁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학급수는 12학급입니다. 그래서 한 반에 거의 30명 좀 안 되게 한 28.8명, 거의 한 29명에서 28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인원이 이제 1학년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2, 3학년은 인원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한 반에 30명 초반대의 인원을 이제 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이 학생들은 쭉 이 학생 수에서 좀 크게 변화 없이 아마 2, 3학년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올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어떻게 이제 인원수가 배정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인원대랑 좀 비슷한 인원대로 이제 입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이 인원에 따른 등급이 아마 좀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346명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1등급은 1에서 13등까지가 된다는 건데, 요게 이자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테지만, 이게 진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뭐 한 95점, 뭐 90점대를 맞았다. 뭐 국어 못하는 거 아니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하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우리 아이가 국어를 좀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 등수가 얼만큼이나 되지,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등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통은 1에서 13등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90점대를 맞는 친구들이 있다가 몇 명까지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1에서 13등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은 14에서 38등, 3등급은 39에서 79등까지가 3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79명이라는 인원, 13명이라는 인원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봐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정말 실감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가 이제 이 상대평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 그럼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출인 및 학업 중단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이건 이제 빠지고 들어오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2명이 나갔는데, 22명이 들어왔는데 23명이 나간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원수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나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학교 약간 좀 힘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없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인원이 학년에 딱 진행될수록, 학기가 진행될수록 줄어드는, 그렇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등급 경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치열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상위권의 친구들 같은 경우들은 그만큼 더 치열해지니까 뭐 학업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피로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중단 인원은 뭐 7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단율이 한 1.8% 정도 되잖아요. 이따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천 지역 혹은 강서 지역대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1.6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전체로는 이제 2.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천 지역에 비해서는 학업 중단율이 좀 높은 편인데 서울시 전체로는 중단율이 조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학업 중단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제로 뭐 학업을 진짜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뭐 유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인원수의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인원수 같은 것들은 좀 예민하게 챙겨서 좀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그 대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2학년 같은 경우, 3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런 변동 인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2학년도 어느 정도 이제 전입이나 전출 같은 경우가 좀 이루어지긴 하는데 거의 뭐 소수에 불과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이제 1학년 때 이동이 좀 많았다가 2, 3학년 때는 이제 정착해서 쭉 진행을 해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은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인근 10개 학교, 이제 강서나 양천 이제 주요 학교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알고 있는 뭐 강서대일, 영일, 뭐 아니면은 뭐 역으로 친다면은 목동, 진명, 뭐 아니면은 공학, 뭐 신목 이런 게 이제 주변에 좀 많잖아요. 뭐 아니면 주요 자사고 뭐 자원고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을 때 전입 인원이 이제 평균적으로 16.6, 전출은 20.4. 보통 이제 전출이 좀 더 많고 학업 중단은 아까 이제 양정은 7이었는데 보통 7.3. 자,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전입이나 전출 같은 경우는 양정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업 중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이 평균점에 안에서 조금은 전출입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학업 중단은 조금 적은 편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출이나 전입 인원 간의 어떤 편차가 즉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인원수에 대한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는 학교다. 다만 이제 조금씩 학생 수가 줄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과별 학업 성취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준은 2019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 아니라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작년이겠죠. 작년 기준으로 1학기와 2학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평균, 표준 편차.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들의 분포가 어느 정도 좀 오밀조밀 모여 있냐, 아니면 고루 퍼져 있냐, 이거에 대한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성취, 즉 A, B, C, D, E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지금 현재 중학생 친구들한테 익숙한 90점대 이상 A, 80점대 이상 B, 이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점수에서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등급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점수대에서 성취도를 얼만큼 보이느냐인 건데, 펜 색깔이 좀 달라도 좋을 것 같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걸로 해서 분포 비율입니다. 학생들이 몇 퍼센트 정도 모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엔 초록색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자, 평균점이 79점이에요. 이게 한 시험의 평균 점수가 79점이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편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양정고 시험이 좀 쉽구나 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정고 학생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그만큼 수준이 높구나. 그 다음에 아니면 시험 문제가 쉽구나.
그죠? 아니면 그 뭐 중간 정도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79점이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거의 뭐 한 10점 이상씩 높은 편이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예체능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수학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학은 62.2점, 굉장히 평균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랑만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그 평균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양정고 같은 경우는 시험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도가 그렇게 막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남고 같은 경우가, 저도 이제 남중남고를 좀 나와서 어느 정도 좀 남고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남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남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노는 거 좀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학생들이랑 좀 비교를 좀 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비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남학생들이 조금은 이제 성취도나 이런 데서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왔던 남고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시험 난도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봤을 때 기출 경향이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좀 더 여고 문제가 훨씬 더 난도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양정고가 뭐 이제 수준이 낮다 이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시험 난도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평균점이 이렇게 좀 높은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어려운 게 아니면은 뭐 크게 뭐 준비할 게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 뭐 혼자서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쉬우는 게 훨씬 더 불리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쉬운 문제에서 삐그덕하게 되면은 오히려 등급이 훨씬 더 한 2, 3등급씩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문제에 따라서. 실제로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한 문제에 따라서 등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만큼 쉽기 때문에 쉬운 시험을 잘 보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어려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쉬운 시험을 그만큼 또 내 실력을 유지해서 잘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할 때는 이제 양정고에 갔을 때 굉장히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점수대가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굉장히 잘 볼 수 있다. 그럼 거기 안에서 경쟁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실까요? 표준 편차가 14.9입니다.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평균이 크게 차이는 없네요. 그런데 편차는 한 3 정도가 올라갔어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가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15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한 일반계 고등학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퍼져 있는 정도가 한 15 정도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면, 지금 여기서 14.9 정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양정고는 자사고이긴 하지만 아이들 간의 어떤 학생 간의 편차 같은 경우가 약간은 좀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 큰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그 명덕외고 같은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한 5 이하로 떨어집니다.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얘기죠. 이 잘한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A등급 같은 경우 여기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양정고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면서 이제 보통 일반 계고의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국어에서만큼은.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등급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8시험대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약 60% 이상이 A, B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점대 이상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국어를 만약에 중학교 때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B 이상은 받는구나. 아주 못하는 건 아니네. 그런데 만약에 양정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80점대 초반을 맞았다. 이거 등급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급 자체가 뭐 한 5등급까지 5등급 그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사실 양정고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기도 마찬가지죠. 2학기도 뭐 60%.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중상위권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가 바로 양정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이제 2학년이죠. 자, 2학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적인 국어에서 이제 분화가 좀 됩니다. 세부적인 단원으로, 세부적인 과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제 문학과 이제 언어와 매체가 눈에 보이죠. 자, 근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4단위가 됩니다. 다른 과목들도 이제 4단위가 돼요. 앞에서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요거 한 번만 다시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통은 수학이나 영어 이런 거가 많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 어떤 뭐 학원을 간다, 뭐 학원에서도 이제 학생을 부르는 횟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만큼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수학, 영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국어 역시도 4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역시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 때도 문학 같은 경우가 이제 똑같이 4단위로서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학년 때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과목 자체가 문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문학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 말 그대로 문학 영역에 대해서만 시험에서 다루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뭐 이제 소설, 시, 수필, 뭐 희곡, 시나리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교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학 작품 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문학의 작품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좀 학습량도 굉장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만큼 좀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2학년쯤 가게 되면은 이제 꼭 국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죠. 심화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가 아니면 또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1학년 때 정말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이제 점점 뼈대를 쌓아가고 거기다 다시 또 기틀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2학년 때 갔을 때는 시간이 더 없습니다. 굉장히 좀 금방 부실하게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정말 그 고등학교 1, 2, 3 전체로 봤을 때 그만큼 많은 여유가 있고 많은 것들을 또 시도하고 해볼 수가 있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좀 많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언어와 매체는 2단위죠. 2단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문과생들 안에서는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용영어.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할래, 실용영어 할래 둘 중에서 문과 학생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과 학생들은 선택사항 없이 그냥 문학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언어와 매체를 그러면은 이과 학생들은 언제 하느냐? 이제 3학년 올라가서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2019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현재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3학년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3학년 애들이 2학년이었을 때의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좀 특이한 거는요. 이제 과목명이 문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 알림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문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 자체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이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문학은 이제 과목명은 문학이긴 한데 2학기에서는 이제 화작과 관련해서 시험을 본 거라고 합니다. 화작.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학기 때는 77.8점이었어요. 평균이. 근데 2학기 때는 68.3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뭐 한 10점 정도 가까이 다운이 된 거죠. 뭐 이거는 시험이 어려워졌네 이게 아니라 과목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문학에서 화작으로 달라져서 그거에 따른 좀 그 편차가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A, B 등급에 있는 학생들은요, 굉장히 문학 같은 경우는 50%, 약 한 60%에 가까이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학년이 돼서도 여전히 그 상위권 친구들 사이, 중상위권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 학업 성취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아까 전에 첫 번째 그 인원수 나왔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1등급 인원과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끝자락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였죠.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1등급 인원 같은 경우는 1에서 13등까지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등급 끝자락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3등급 끝자락 인원. 이걸 한번 퀴즈를 한번 활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숫자를 부담 없이 써주셔도 됩니다. 뭐 잘 모르시겠으면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아까 3등급 끝에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 몇 등이었을까 라고 하는 거. 아, 제가 이거를 객관식으로 놔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주관식으로 놨어야 되는데 약간 진행상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다시 돌아오는데. 자, 그러면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79명. 아, 그렇죠. 예,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진행상에서 클릭을 좀 잘못했네요. 자, 79명이었죠. 그러니까 79등까지가 3등급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평균이 이제 79점이죠. 79점이고 346명입니다. A등급이 몇 명까지냐? 야, 72명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90점 이상이 되더라도 이건 1등급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점 이상인 학생들이 72명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 안에서 1, 2, 3등급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국어에서 90점대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등급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80점대 후반, 보통 이제 80점대 후반 같은 경우 아깝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급 자체에서 이제 4, 5등급으로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떤 90점대 이상이라고 하는 그 A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냥 이 정도의 성취를 했구나.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내신에서 등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이 설명회를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마인드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지는 절대로 안 돼요.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는 뭐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 하지만 남들은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그 설명회를 보고 있는 우리 중학교 친구들.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할 때 가장 출발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1년 동안 다루게 될 교과서인데 무엇을 공부하지?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되게 사소할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교과서는 이제 천재밥 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이 천재밥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보통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 천재교육 굉장히 좀 유명하죠. 이 천재교육 교과서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중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출판사다라고 보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나 어떤 문제집 이런 것들은 좀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출판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과도 좀 많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교과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0단원까지 있습니다. 이 10단원까지가 이제 뭐 신사고도 같은 경우도 이제 10단원까지가 있는데 이제 10단원까지 없는 교과서들도 있어요. 굉장히 좀 양이 적은 교과서는 뭐 이제 창비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비상민 같은 경우, 비상박영민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9단원 정도까지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천재밥 교과서 같은 경우는 10단원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교육과정에서 이제
그 책을 한 권씩 읽으면서 그 활동하는 그런 단원을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7단원이 바로 그런 단원이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여기는 양정고에서는 시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재작년에는 한번 여기에서 비문학 지문을 하나 갖고 와서 시험에서 다루었는데 그 이후로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교육과정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시험 문제에서 약 2년 동안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내년에 똑같을 거예요. 양정고등학교의 특징이 시험 범위가 보통 고정되어 있고 보통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표시해 놓은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표시를 해놨겠죠. 자, 여기서 이제 5단원까지가 1학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학기 정도라고 본다면은 1단원도 지금 시험 범위 약 2년 동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범위에서 2년 동안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2, 3단원이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될 거고요. 1학기. 그 다음에 4, 5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기로 오시게 되면은 6, 8단원 그리고 90단원 이렇게 중간기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올해 역시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에 대한 어떤 그 기간이 좀 짧았죠. 짧다 보니까 범위 자체가 작년보다 좀 줄긴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몇 개가 좀 지워졌을 뿐이고 그 다음으로 이어졌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좀 틀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 놓은 거는 첫 번째 이거 문법이거든요. 자, 지금 이 설명회를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의문의 변동 중학교 때 안 배웠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있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기도 한 걸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올라오는 이제 막 예비 중3에서 예비 중3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비 고1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 학생들이 내년에 2021학년도에 양정고에 진학을 하게 될 텐데 그 진학을 했을 때는 고등학교 때 처음 보는 문법들을 여기서 다루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문법도 이건 겨울방학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올라가야 내신에서 이게 바로 중간고사 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가 아니면 절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1월 달이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 어떤 전체적인 학업이나 이런 게 많이 완료가 될 텐데 그 이후에 뭔가 좀 시간이 뜬다. 고등학교도 발표도 안 났고 중학교는 다 끝났고 뭔가 다 끝난 것 같고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시작점이라는 걸 명심하셔서 그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고등학교 올라와서 탄탄하게 밟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 8단원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 6단원은 고전입니다. 고전 영역이고 여기가 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부분에 있어요. 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파일에서는. 근데 이 양정고등학교에서 이 천재박 교과서의 저자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박영목 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안에서 세부적인 단원 중에서 이제 그 교과서를 같이 이제 쓰셨던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양기식 선생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교과서를 보게 되면 나중에 뒤에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맡으신 단원이 바로 6단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 6단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양기식 선생님이 1학년을 맡으셨었거든요.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죠. 여기 단원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굉장히 세부적이고 양정고 기출경향과는 좀 다른 굉장히 좀 교과서의 외적인 내용들까지도 포함해서 나온 게 바로 6단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6단원이 꼭 그런 면뿐만이 아니라 작품이 고전 작품이 대거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전이 거의 뭐 한 60%,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이제 현대 작품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2학기 때서부터는 고전 영역에서 조금 압박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걸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는 이제 고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적응하고 올라와야 된다. 그 2학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단원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하는 것.
굉장히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중세국어와 관련된 문법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제 중세국어가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도 2학년에 이제 창제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기본 배경으로 해서 이제 문법적인 지식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 문법과 이제 중세 문법을 비교하는 것들이 시험에서 주로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는 더더욱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내신 기간 때 더 수월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정고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도 자체가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시험에서 굉장히 좀 잘 봐야 한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내신 기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제가 한번 8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로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된다. 아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외부 지문이 많이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에서. 근데 이제 양정고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은 외부 지문은 거의 국어 시험에서는 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제가 이제 내신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양정고를 외부 지문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선지에서조차도 외부 지문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외부 지문이 안 나온다? 교과서 지문 굉장히 꼼꼼하게 정독해서 거기 안에서 진짜 이게 시험에 나올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좀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신 대비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년 동안의 시험 범위가 미리 정해집니다. 그래서 좀 예상이 가능하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은 학부모님들이 조금 근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운데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시험이 무조건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양정고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제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성취도를 가져가는 지금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아예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수업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반도 있냐면은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인 거죠. 작년에는 어떤 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냥 매번 나와서 발표 수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 약간 피드백 해주시는 정도. 근데 이게 아무리 피드백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이제 앞에 나와서 내 또래 학생이 앞에서 나와서 이제 발표 수업을 하면은 보통 그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진짜로 막 중요한 건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를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학생이 하는 거랑 선생님이 하는 거랑은 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학교 수업 자체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좀 꼼꼼하게 수업을 해주시는 편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좀 이제 어느 정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제 발표 수업 같은 경우나 이런 건 좀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보통 잘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클래스 수업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EBS 강사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양정고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올리셔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올해는 사실 온라인 클래스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같은 경우는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랑 좀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들은 언급을 해주셨을 텐데 학생들한테 인식은 이게 안 배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니까 이게 언제 알려줬어? 라고 하는 거. 뭐 필기를 봤을 때도 필기에도 거의 없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좀 내용들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없는, 크게 교과서와 관련이 없는 그런 문제들도 한두 문제씩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시험 범위가 한글 맞춤법이었었는데 약간 생뚱맞게 품사 문제가 3문항이 나왔어요. 서술형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비중이 높게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변수적인 문제들이 나와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런 게 나왔더라도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제 국어 공부나 이제 내신 때만 바짝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국어 학습을 꾸준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 품사 이런 것들은 이제 정규 수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한 번씩은 다 다루게 되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한 친구들은 사실 그런 게 나왔더라도 그냥 풀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소에 국어 학습이 좀 이루어지면 이런 데서도 좀 유리함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양정고는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5점이에요. 한 문제당 5점입니다. 그런데 문항수가 약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양정고 학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를 봤어요. 아직 이제 시험 중이에요. 양정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직 시험이 안 끝났는데 국어 시험은 이미 봤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서술형 문제가 6문항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당 5점씩 30점이 되는데 보통은 한 1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0문제가 보통 한 10문제니까 이제 하나당 3점꼴로 해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30점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게 이제 양정고등학교 서술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게 10문제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만약에 문항수가 서술형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서술형의 어떤 문항 배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10문제라고 해가지고 다 3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5점짜리들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중상위권 아이들 안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0점대 위에 있는 학생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서술형 한 문제 딱 틀렸어요. 근데 이게 5점짜리야. 그러면 이 등급 자체가 심하면은 2등급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서술형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서술, 즉 말 그대로 몇 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이런 문항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꼭 한두 문항씩은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는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것, 뭐 한 문장 정도로 출제하는 게 주로 나왔고요. 올해는 또 달라지는 게 조금 변화가 있던 게 뭐냐면은 단답식의 서술형 문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로 서술하는 것도 사실 올해도 출제가 되긴 했는데 이번 6문항으로 출제된 거에서는 거의 다 단답형으로만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걸로만 지금 출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양정고등학교가 서술형으로 인해서 복수정답으로 처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서술형을 맞췄어. 근데 어떤 친구는 서술형을 되게 아깝게 틀렸는데 그것까지도 맞게 해주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술형에 대한 정답 범위가 좀 관대한 학교가 양정고등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그냥 명확하게 답이 좀 나뉠 수 있는 걸로 출제를 하려고 이번에는 좀 그렇게 출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앞으로도 저는 이 2018학년도 기준으로 해서의 서술형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양정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문장 내외로 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답식으로 빈칸 채우기식으로 단답형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나 이 둘 중 하나로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번째로는요. 모두 고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진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어떤 경우냐면은 보기에서 한 뭐 10개 정도의 단어를 줍니다. 단어의 뜻을 막 옆에다가 써놔요. 우리 교과서에 나온 단어예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춘향전이 나왔어요. 춘향전은 또 고전 작품이잖아요. 그럼 고전의 용어에 대한 거, 그죠?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들에 대한 뜻풀이가 한 10개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뭐 예를 들어서 갈무리라는 학생이 단어를 정리한 거다. 이 친구가 정리한 것 중에서 틀린 게 몇 개냐라는 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 틀렸어 안 틀렸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10개를 정리했는데 이 10개 중에서 얘 몇 개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어떤 단어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고 개수까지도 파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오답률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약간 좀 이면적으로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또 어떤 점에서는 또 이제 유리할 수가 있냐면 내가 틀린 거를 잘못 골랐어요. 내가 이게 틀렸는 줄 안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개수를 3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정답은 맞을 수가 있어요. 개수만 물어보는 거라서.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양정고등학교는 주로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두 고르시오 문제 같은 경우가 학생들의 변별력을 좀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등급 컷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등급 컷이 높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취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학생들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 자체가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높은 1등급 컷 안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더 많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좀 더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양정고일 내신을 준비할 때 있어서 학생들이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내신에 관련된 설명을 한번 좀 맞춰봤고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내 아이의 성향은 문과, 이과. 아마도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과연 나의 성향은 문과일까, 이과일까? 혹은 우리 아이의 성향은?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도 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내 아이의 성향은 문과야, 이과야 이게 확인이 아니라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는 실제로 과목을 문과 영역에 그런 관련된 과목들을 더 잘 보는데 그래도 이과를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이과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과나 이과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문이과를 뭐 이제 나눠서 이제 성적을 산출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문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제 문과의 그런 그 선택 과목들이 있죠. 사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과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사탐과 과탐 내에서만 좀 갈리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과목들은 2학년이 돼서도 통합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2학년 학생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 같은 경우는 문과가 약 5개 반 그리고 이과가 6개 반 정도라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과를 선택한 친구들의 비중은 별로 없는데 이게 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이과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 기준으로? 1학년 때를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과에 많이 포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과는 어떤 특성이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아? 라고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선생님, 이과는 그냥 다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약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과에 갔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상위권 친구들과의 어떤 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뭐 근데 이제 학교 내에서 어느 과를 더 챙겨준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균등하게 이제 양정고 내에서 뭐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국어 경시대회, 뭐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뭐 여러 가지 경시대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은 우리 아이가 1학년 때를 좀 지나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진로와 관련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문과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를 1학년 때 확인을 했다. 그럼 문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이제 진로와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과 계열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이과를 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그래서 이 문과 이과를 선택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진로 이게 학생들은 스스로도 이제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1학년이 지나면 이제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과 가야지. 남고들 같은 경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과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학기 정도 그리고 한 이제 1년 정도 가까이 좀 지나고 나서 물어보게 되면은 이게 저는 근데 좀 고민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과인 줄 알았는데 저는 문과머리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해가고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거기서 더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대비해 나가야 된다. 무조건 너의 성적에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거를 무작정 희망으로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너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족한 점들을 채워 나갈 것인지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고등학교 1학년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럼 거기서 좀 더 채워야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 가면서 이제 문과 이과로 이제 진학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생각이죠. 자, 수행평가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 중학교에 비해서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 분포에서 비중이 차지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게 이제 그 정해놓은 퍼센테이지가 있죠. 지필평가 몇 프로, 수행평가 몇 프로 해가지고 합산 점수가 등급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수행평가는 진짜 웬만하면은 잘 다 챙겨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말 그대로 발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 수업으로서 수행평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나 뭐 독서장 같은 경우, 독서활동 같은 경우를 이제 수행평가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해서 제출하는 것보다도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수업적인 거 안에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고등학교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테스트를 통해서 수행평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소에 어떤 필기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그냥 웬만하면 열심히 하면 잘 챙겨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남들 다 챙겨가는 거 우리 아이만 못 챙겨간다?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도 해야 될 것들은 잘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좀 점검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관리를 해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갈무리가 말하는 한눈에 보는 고1 커리큘럼.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양정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시죠. 다만 이 내신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안 되겠구나, 정시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1학년 시기가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1학년 시기가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두 개를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1학년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갈무리에서는 정말로 이 빈틈이 없도록 그 학생들의 어떤 공백이 없도록 1과정에서부터 5과정까지의 약 1년간의 커리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문학은 개념을 먼저 다듬고 난 후에 그 개념을 적용을 할 건데요. 보통은 이제 시대 작품들, 그러니까 시대에 따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약 2, 3, 4 과정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마지막 이제 한 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2학기 때는 주요 작가들이 있죠. 근데 이 작가들이 굉장히 낯선 작품들도 많아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이런 낯선 작품들은.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작품들을 해석해 나가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의고사 공부 방법으로서 정규 수업은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습니다. 개념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 독서 지문도 반복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반복적인 것들을 패턴을 익혀난 다음에 그러한 익힌 거를 적용해 가면서 영역별 주제를 통해 독해를 해보는 연습들. 꾸준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꾸준하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독해해 나가고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난 2학기 때는 좀 긴 지문들, 융합 지문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어떤 독서 지문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 5과정에서는 어려운 난도의 지문들까지도 섭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야심차게 이 1년의 커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과정을 좀 따라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문학과 독서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그 다음에 독해 방법이나 이런 것들,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문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법은 해도 끝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법은 정말로 그냥 아이들이 내신 기간 때 바짝 하면은 와 이게 옆구리만 쿡 찔러도 개념이 나올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사라지느냐? 시험이 보고 나면 그대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공부의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시험 때 바짝 준비했다가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 또 내신 때와 새로운 걸 또 공부를 해요. 그럼 그 새로운 거를 집어넣지 기존에 공부했던 거를 집어넣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학습이 굉장히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데 시험에서
점점 자신의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함이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문법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법은 뭐 의문의 체계, 의문의 변동 이게 이제 고1 과정에 있는 거지만 뭐 단어 형태소, 문장 성분 이러한 것들은 사실 1학년 과정이 없는 겁니다. 1학년 과정이 없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까지도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이 1학년 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내신과 좀 관련이 있는 중세 국어를 마무리해서 실전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한번 커리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11월 14일 날 예비고일 수업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1과정 수업이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아마 이 과정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11월 14일 예비고일이거든요. 11월 14일이 이제 우리 중학교 친구들 어느 정도 내신이 다 끝난 이후에 중3 친구들 내신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이제 놀까? 여기서 뭐 물론 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기에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출발선이 저 앞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11월 14일 예비고일 수업 개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들을 잘 공부하고 올라와서 1과정에서 아까 제시해드렸던 그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아마 성공적인 고등학교 국어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저기 오목교 쪽에 있는 트라와 그 다음에 이제 본원에 있는 갈무리 학원이 동시에 개강이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이 11월 14일부터 첫걸음을 뗀다. 예비고1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거의 고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고1을 일찍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꼭 머릿속에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 설명회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나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좀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지문에 대한 연습이 내신 때 되지 않는다면 양정은 내신 공부 시 동시에 수능 대비는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내신 때는 아무래도 내신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오히려 내신 때 내신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준비한다면 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신 때는 한 달 정도, 약 한 6에서 7주 정도가 이제 내신 기간이라고 본다면은 그 기간에서는 우리가 내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사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 때만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도 그런 친구들이 많죠. 보통 평소에는 국어학원 안 다니다가 내신 때 준비하러 온 학생들.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성적 나왔어. 근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의라든지 수능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외부 지문이나 이런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적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수능 공부나 이런 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것들은 평소에 내신이 끝나더라도 이제 정규 수업을 통해서 메꿔야 되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시에는 대비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내신이 더 중요할 거고 실제로도 올라오게 되면은 아니 이거 시험 기간인데 이걸 왜 해야 돼요?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시험 끝났다 놀자 이게 아니라 시험이 끝났으면 이제 모의고사 수능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1학년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정규와 내신으로 이원화되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쪽에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교별로 편성이 됩니다. 우리 양정고 친구들은 양정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편성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양정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주력 학교로 삼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그 반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와 좀 관련을 해서 겹치면은 좀 이제 같이 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학교별로 편성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신 기간만 학교별로 편성이 되고요. 내신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1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조금 더 정규 시간에 대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월화, 그 다음에 토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신 기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시간대에서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게 장점인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질문이 우리 양정중삼님께서 지금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질문이 없으시면은 한번 1번 한 번만 눌러주실까요? 나 질문은 됐고 이제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1번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때 모의고사는 한 달에 몇 번 다뤄주시는지 저희는 귀부인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는 정규 수업 때 매주 모의고사를 풀고 과제로 해서 그것들을 이제 해설 수업을 매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가 터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됐죠? 네, 해설 수업도 매주 진행이 될 거니까 굉장히 좀 좋은 거죠. 매주마다 이제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해설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의 어떤 그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갈무리 선생님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네. 매번 학교 선택이 마음이 바뀌네요. 그죠? 지금이 많이들 좀 약간 갈팡질팡. 그죠? 우리 아이 어디 학교 가면 진짜 잘해야 되는데 어디 학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아마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은 또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기는 진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여유가 있을 시기는 아마 더 이상 없을 겁니다. 학창 시절에서.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중학교도 내신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내신이 끝나고 난 후에도 그 마음가짐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라는 같은 마음가짐을 좀 갖고 우리 갈무리랑 같이 11월 14일 예비고일 같이 개강을 하고 내년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서 국어만큼은 정말로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설명회를 좀 들어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